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강제 출국에 따라 북중 기류는 아직 냉랭. 일부 기업소 월급 20배 올랐지만 지급은 들쑥날쑥. 건강보조제가 키 크는 약으로 눈뜨고 당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군 포로 자포경 수류탄 가지고 있어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북한 관광 다녀온 영국 유튜버 관광객 통제 상상 초월. 아무랑 광경.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강제 출국에 따라 북중 기류는 아직 냉랭.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 재개 움직임 등으로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북한 노동자 문제나 북중 간 무역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 성단 등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단체로 강제 출국 조치되는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숙사를 벗어나 시내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나들이 하러 나갈 때 사전에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단둥 시내를 돌아다니다 공안에 적발됐고 결국 이 노동자를 포함해 그가 속해 있는 공장에 북한 노동자 전원이 출국 조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이미 귀국한 상태여서 남아있던 인원이 100명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남아있던 인원들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벼랑간 출국 조치가 내려져 한꺼번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달 초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단둥 개발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북한 노동자와 관리 간부 등 3명이 사전 외출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채 단둥 시내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실이 중국 공안에 알려지면서 해당 공장에 소속된 100여 명의 북한 노동자 전체가 강제 출국 조치된 것입니다. 벼랑간 공장 문을 닫게 된 중국인 공장장이 공안을 찾아가 응급 상황이라 피치 못하게 규정을 어겼다고 해명했음에도 강제 출국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강제 출국 조치되면서 단둥 개발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니 전원 귀국 조치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는 대북 반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무역 부문에서의 통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단둥시 정부는 대북 반출품을 세관에서 검사하기 전에 최소 2번 이상의 별도 검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치품 등 대북 제재 품목이 반출품에 섞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이렇게 대북 반출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단둥에서 신의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렇게 까다로웠던 적이 없다며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 시정부가 하는 추가 검사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부 기업소 월급 20배 올랐지만 지급은 들쑥날쑥. 북한 당국이 2002년 7일 경제개혁 조치 이후 21년 만인 지난 2023년 10월 사무원, 노동자, 교원 등의 월급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업소 출근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기업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오른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2023년 10월 내각 결정 제2310-95에 따라 기관 기업소의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서에는 기관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법정 노임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시와 임금의 인상 수준 및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소들은 이 같은 내각의 결정서가 내려진 이후 순차적으로 월급을 인상했는데 규모가 큰 기업소들이 먼저 인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강도 평안북도 등에 위치한 주요 군수공장과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 강연합기업소 등 특급 기업소들에서부터 월급 인상이 시작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데일리 NK의 취재 결과 일부 지방기업소 신임 노동자의 경우 기존의 월급이 1,5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만 원 이상으로 20배가량 올랐습니다. 중급 간부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이전에 월급이 5,000원에서 7,000원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8만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기업소 지배인이나 당비서급 간부는 월 평균 임금이 15만원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월급이 오르기 전 매월 2,000원 정도를 수령했던 고급 중학교 교원은 현재 1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의 월급 상향 수준은 재직 기간이나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 이번 임금 인상 조치에서 교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다른 직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기관 소속 간부들의 임금 상승률도 유독 높았는데 시 또는 군 당위원회 소속 중급 간부는 2023년 10월 이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다가 현재는 18만 원에서 22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 기업소에서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식의 경쟁 총화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총화를 앞두고 생산량 확대를 위해 직원별 생산 경쟁을 유도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겁니다. 대형 제철 연합기업소의 경우 지난해 경쟁 총화금으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기관 기업소들이 일괄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임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금 상승률과 인상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임금 인상 효과가 직군 또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기업소들에서 5에서 6개월 동안은 오른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한 달 생활비를 2달치로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영기관 기업소라 하더라도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업소들은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건강보조제가 키 크는 약으로 눈뜨고 당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도 아이들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제를 구매해 자녀들에게 먹이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단순한 입소문이나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비싼 값에 건강보조제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개천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300위안이 넘는 일반 건강보조제를 성장촉진제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300위안 이면 시장에서 쌀 80에서 90kg을 구매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건강보조제를 비싼 값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이 실제로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단순히 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건강보조제는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오메가3나 다큐디라는 상표의 제품들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심혈관 건강,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 키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돼 있는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를 키 크는 약으로 오인해 구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수입돼 시장에서 팔리는 이런 제품들의 효능은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에 맞게 왜곡돼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비싼 외국산 제품이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에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이게 뭔지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 설명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면서 그제야 자기가 산 제품이 어디에 좋은 것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다가도 어쨌든 건강에 좋다는 거니까 크게 배신감을 갖거나 분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의 외국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값싼 가짜 제품들이 판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떠돌이 약 장사꾼들은 정체불명의 제품을 키 크는 약으로 포장해 외국산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구매자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은 있으나 돈이 부족해 고가의 제품을 사지 못하는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떠돌이 약 장사꾼들은 대체로 종합 비타민이 첨가된 달달하면서도 시큼한 맛의 비타민 사탕 같은 것을 키 크는 약이라 설명하면서 팔아먹고 있다며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모르는 이런 가짜 제품들은 유행을 타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군 포로 자포경 수류탄 가지고 있어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 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 리모 씨는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 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백 씨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경우 자폭을 선택하느냐는 물음에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을 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 생각에 싸우다 적에게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당국에서는 총력을 다해달라며 귀순 의지를 표명한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송환 의지가 패싱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더 신속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관광 다녀온 영국 유튜버 관광객 통제 상상 초월. 아무랑 광경.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미지의 땅인 북한을 경험하고 온 서방 관광객들이 후일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눈에 담고 돌아와 전한 현지의 모습을 1일 보도했습니다. 28세의 영국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는 악명 높은 북한 당국의 관광객 통제를 실제로 당해보니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관광객 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맥주 공장과 학교, 약국 등 철저히 정해진 일정대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 번인가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미리 알려야 했다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8살짜리 아이들이 탄도미사일의 목표물 명중 장면을 형상화한 무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공연 영상에는 빨간 넥타이를 맨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뒤편의 스크린에서 폭발 장면이 재생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케네디는 직접 들여다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두고 모두가 일하고 있었고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다며 아무랑 광경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기자 출신으로 세 번째 북한 관광길에 오른 조 스미스는 과거보다 더 사정이 어려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호텔방을 제외하면 난방도 되지 않았고 불빛도 희미했다며 춥고 어두운 미술관은 우리들을 위해서만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진 속에 깨끗하게 보이는 북한의 거리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길은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은 흔들리고 건물들은 이상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나 있었다며 보이는 것에 민감한 북한이 할 수 있던 최선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바깥의 실상은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